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구리시장 선거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장희영입니다.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비전과 인성 등을 잘 검증해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토론회는 5월 24일 오전 9시 시청자 미디어재단 경기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딜라이브 경동 케이블 TV를 통해 중계 방송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구리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토론은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총 4번의 사회자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일반 유권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사전에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후보자 두 분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또 주제를 벗어나는 질문 등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발언 시간 초과 시 1차로 사회자가 경고를 드리고 제지 후에도 계속 발언이 이어질 경우에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후보자 모두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는데요.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럼 좌석 순서에 따라 후보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조 연설부터 시작하겠는데요.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각 2분입니다. 기조 연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민주당 기호 1번 안승남 시장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의 장기적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 콘센트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많은 건강과 행복을 저희들이 챙겼는데요. 이제 함께 끝날 때까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저도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요.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제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또 저의 접대 의혹들, 이 모 방송사에서 너무 악의적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경찰,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가 됐고 이런 악의적인 일들이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려 끼쳐드린 것을 송구롭게 생각하고 이제 제가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남은 임기를 또 챙기겠지만 지난 4년 동안 구리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구리시의 일자리를 만들고 낙후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옆 도시에 비해서 왜 이렇게 낙후됐는지 저는 지난 4년 동안 지도를 바꾸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과 함께 구리시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원도심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고 그린벨트가 풀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4년 동안은 정말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매진을 했는데요. 이제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구리의 변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저에게 4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중단 없는 구리 발전을 위해서 안승남 시장 후보 1번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기조연설은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의 연설 듣겠습니다. 예, 구리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국민의힘 구리시장 후보 백경현입니다. 저 백경현은 구급
말단에서 시작하여 상급 부의사관까지 30여 년간은 구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구리맨입니다. 우연하지 않게 들어선 정치인 생활 8년. 아무리 제가 정치꾼이 아니라 행정 전문가라 위쳐도 타인에게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정치를 하려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는 탄핵의 폭풍으로 제가 속한 당의 후보들이 장맛빛에 벼가 쓰러지듯이 수도권에서 대부분 고배를 마셨습니다.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반성하며 절치부심 매일 걸으며 구리시를 돌아보고 시민들과 편안히 소통했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제게 준 별명이 구리아재입니다. 구리아재, 행정의 달인, 제게는 아주 행복한 별명입니다. 시민들은 구리아재에게 질타의 말도 들려주었고 희망의 메시지도 주었습니다. 매일 시민과 만나서 들은 이야기, 제게 던져준 생활의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 그것들을 모아 5대 정책, 10대 분야, 100가지 공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내세우고 있는 50백 공약은 제가 만든 정책과 공약이라기보다 시민이 만든 공약입니다. 이 속에는 구리시가 분리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키워드로 가득합니다. 이 모두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저 백견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시민 여러분, 구리시 혁신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요.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고 두 후보자가 주어진 시간만큼 답변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당 허용된 시간은 1분 30초로 기조연설보다는 조금씩 짧습니다. 저희가 각각의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은 이후에는 또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경제 분야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화두는 언제나 중요한 이슈였지만 특히 최근 몇 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지역 경제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경제에 관한 이 질문 또 후보자들의 답변이 중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구리 전통시장 및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 후보자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백경현 후보부터 먼저 해주시죠. 예, 코로나 전국 2년 3개월은 참 잔혹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뒤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저는 소상공인 살리기 구리시 지회장을 맡으면서 많은 사연들을 접했습니다. 그분들에게 100% 보상은 할 수 없지만 나름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의료 지원입니다. 코로나 위례진료 사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백신 부작용 보상, 재택 치료 방식 개편과 확진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의 치료기간 중 적정 수당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상병 수당제를 100번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전적 지원입니다. 코로나 119 긴급 금융 지원, 또 방역 지원금 지원,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임대료 나눔제 도입, 영세업자에게 부가세와 전기세, 수도요금을 50% 감면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구리시가 보증하는 소상공인 인터넷 온라인몰 설치를 하겠습니다. 저 백경현은 코로나로부터 편안한 일상을 돕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구리 전통시장 및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 안승남 후보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안승남 시장 저는 시장으로 당선되자마자 구리 상권활성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구리 상권활성화 재단은 구리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그리고 구리시 전역의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들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한 재단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만들고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에 가보시면
아침에 가고 점심에 가고 저녁에 가도 확 변한 것을 보실 겁니다. 특화거리 조성 사업도 잘 만들었고 특히 곱창 특화거리는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토평거리의 우리 상가의 상인들, 그리고 이문안로 상가 번영회, 또 교문상인회, 인창동 상가 연합회, 갈매 아이파크, 그리고 에비뉴 상가 번영회, 그리고 원수택로 상인회, 장자수공원 상인회들이 상인 스스로가 상권 활성화 재단과 협약을 해서 또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들의 많은 이해와 요구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많은 일을 해왔는데 이런 일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권 활성화 재단을 통해서 그 상인들과 우리가 교육도 받고 또 함께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상인 교육을 더 잘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승남 시장이 계속 일을 쭉 해야겠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네. 지역권 경제 활성화에 대한 두 분의 답변에 대해서 이제 각 후보자들이 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제한, 답변 시간은 1분 제한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먼저 안승남 후보께 백경현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죠. 예, 상권화 활성화 재단을 통해서 우리 골목길 상정과 활성화를 시작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여러 곳에 특화하지 않고 여러 곳에 나열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 결국은 과거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중점적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전문성을 가지고 2019년도에는 선술집 포차거리에 집중을 했고요. 또 2020년에는 전통시장 저작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곱창 특화거리와 꽃길 문화거리, 지금 요즘 공사하는 거 보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 2023년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낭만 청춘거리와 또 수택동 사거리에 이렇게 전통시장하고 이어지는 생활 저작거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 디자인 전면 간판과 입간판로 설치 등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공들인 주방도 만들어서 음식을 통해서 어떤 창업하려고 하는 젊은이들과 자금이 부족해서 힘든 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구리시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안 후보님께서 백 후보님께 질문 하시죠. 네, 우리 백경현 후보님 2년 동안 시장하셨는데요. 구리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국비를 신청한 것 외에 2년 임기 중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구리 전통시장은 이 동부권의 상설시장으로서 유일합니다. 상설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반시설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통시장 규모에 따르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 재임 시절에 제1공영주차장을 확보했고 이 제2공영주차장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3공영주차장, 4공영주차장 해서 우리가 8,90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이 전통시장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 위주로 확충을 했고 또 소프트웨어 시설로서는 우리가 소포장 제도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여러 가지 영업 기술 보완하는 그런 지원책들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경제 분야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회 분야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구리시의 합계 출산율이 0.73이라는 최저 수치가 기록이 됐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경제도 사실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과연 출산 장려를 위해서 구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 좋은 방안이 있는지 두 후보께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질문은 안승남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가정을 갖고 있고 또 저 아들 둘 다 결혼을 해서 지금 손자 손녀들이 함께 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리시만의 특별한 대책 무엇이 있나? 4년간 가사 부담을 지원하고 돌봄 정책을 강화하고 또 주거 지원과 홍인 지원에 대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구리시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예산으로 동인초등학교에 다 함께 돌봄센터를 만들었고 또 갈매, 행복주택, 산마라 등 4곳에 다 함께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4곳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이 국공립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강화했는데요.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28곳 마련하고 또 장애아와 통합하는 곳, 그 돌봄 어린이집 8곳이나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영유아는 68.3%가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의 이용률은 12.5%에 불과합니다. 결국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이 무척 힘들어 하시는데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챙겨야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구리시에서 잘 만들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희망과 꿈을 갖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엔 같은 질문에 대한 백경현 후보의 답을 듣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구리시가 0.81보다 0.08% 작은 수치가 나와 안타깝습니다. 출산율을 저해하는 요인은 많겠으나 작년에 저출산을 야기시킨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로 인한 공포로 가입률이 떨어지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출산, 돌봄, 육아, 교육 4단계 풀케이지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전 검사와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출산 후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난임 부부 의료비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마더케어 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해 임신에서 출산까지 교육과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육아수당을 증액해서 만 5세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돌보미 이용 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구리시 4개권역에 구리 영유아 케어센터를 설립해 맞벌이 부부가 편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1인 1특기 적성교육을 지원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AI 기반으로 한 우리 아이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답변 두 분 감사드립니다. 역시 각 후보 간에 서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차례인데요. 똑같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1분이고요. 안승남 후보 먼저 질문하시죠. 네, 우리 백경현 후보님께서는 시장 재선거로 이제 2년 동안 임기를 지난번에 진행하셨는데 지난 임기 2년 동안에 우리 구리 시민들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출산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2년간 임기를 하시면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짧은 2년간이라 뭐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성과까지에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 돌보미 이용 시설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했고 특히 학교를 개방한 돌봄 시스템과 영유아 케어센터를 함께 할 수 있는 2곳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구리시 전체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었었는데 아쉽게도 짧은 2년간 때문에 확산되지 못하고 지금 이것이 단절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재임한다면은 다시 그 학교를 이용한 돌봄센터 또 우리 어머니들의 영유아 케어센터를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도의 문제기보다는 더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다라는 답변으로 들었고요. 이번에는 백경현 후보께서 안승남 후보께 질문하시죠. 예, 우리 안승남 후보께서는 그 여러 가지 뭐 돌봄센터라든지 어린이집 4곳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또 야간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운영했는데
출산 장려 정책을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5세에서 무상교육을 할 때 소요 비용을 얼마로 추산하고 있는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갖고 있지 못하고요. 다만 저희는 도리어 그런 부분보다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이런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일 여성센터를 구리시에 개소해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출산 장려에 매진했다가 새롭게 직장으로 나서는 우리 많은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의 기회를 만드는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진행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내려오면 우리는 잘 집행을 하면 되지만 구리시는 구리시만의 독특한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세일센터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잘 연결시켜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질문에 그렇지만 답변을 들으면 항상 그 진행자로서 되게 좋은 답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음 선거에 가면 또 비슷한 질문, 비슷한 답변을 제가 듣는 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 좋은 정책이 왜 안 소통이 됐는지 좀 홍보에도 좀 두 분이 같이 좀 해주시면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들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워낙 또 중요한 이슈니까요. 다음에는 복지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구리의 구도심, 이 낙후된 주거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아주 오랜 동안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개선하는 방식을 놓고 주민들의 어떤 이해와 의견이 서로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방식은 물론 기존의 모습을 잘 유지하면서 구도심의 활기를 불어넣는 도시 재생 차원의 어떤 방안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안을 두 후보자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번에 그 대책을 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고요. 백경현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구리시의 주요 구도심은 1980년대 시행된 구리시장 주변의 수택 1동과 구남양시장 일원의 수택 2동, 또 협심 자동차 부근을 비롯한 교문동 일원을 말합니다. 이곳들은 민선 5기 당시 시가 일방적으로 뉴타운 사업으로 개발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10곳 중 인창 시구역, 수택 2구역 2곳만 추진되었습니다. 인창 시구역은 터파기가 한창이고 수택 2지역은 2주를 마치고 곧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민들에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하나 문제는 사업 방식입니다. 주민 참여의 조합 방식이었던 신탁 방식이었던 문제는 사업 주체들의 사업 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내적 갈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재가축의 경우 인허가권이 시에 권한이 부여되어 자지우지하는 외적 갈등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뉴타운 방식처럼 구리시가 도시계획을 위반을 하고 사업자금 일부를 지원하여 조합의 예산 편성과 지출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비전문가 그룹인 주민을 기망하는 사업 주체의 나쁜 행위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안승남 후보의 답변 역시 1분 30초 듣겠습니다. 네, 구리시의 시민들, 즉 소유주와 토지주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들께서 원하실 때 시는 언제라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도의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일단 민선 7기 동안에 인창시구역, 수택 2구역, 수택 1구역, 또 딸기원 2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수택 2동의 재개발, 수택 2라 그러죠. 구리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32년째 살고 있는 두산아파트를 기준으로 우리 한성아파트와 두산아파트 그 옆에
대명 빌리지가 이제 30년이 넘는 그런 재건축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주민 동의가 전제된다면 시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리시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파리의 빠이용 강 하류를 벤치마킹해서 상부에 그대로 복귀한 후에 이 공원 녹지축을 잘 잔디광장으로 구성하는 그런 그 도시공간, 도시공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이용 강도 하류에 이렇게 재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후보들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 30초, 답변 1분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백경현 후보의 질문하시죠. 예, 후보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삼용주택에 이제 프랑카드 걸린 거 보셨을 겁니다. 우리 안승남 후보가 말하는 약간의 양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입니다. 근데 시행규칙에는 기부 체납 기준을 9%로 정하고 있는데 구리시 요구하는 14%입니다. 이게 과다한 요구가 아닌지 주택 B구역 재개발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안 해주시는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삼용주택 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용주택은 밑으로 지하철도 통과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삼용주택 단독 개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차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길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저층 아파트가 아니라 고층으로 올라갈 경우에 여러분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면에 대해서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를 확보하는 것들은 중요한 일이고요. 이런 문제가 삼용주택에게 약간의 양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옆에 짓게 되는 한성 재건축이나 두산 아파트 재건축이나 대명 빌리지 재건축을 할 때도 동일한 요구를 해올 때 그러면 공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승남 후보님, 백경현 후보님께 질문하시죠. 네, 우리 백경현 후보께서 2년 시장을 하실 때 인창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이 인창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할 때 수택 1지구에서 그 수택 1지구 재건축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건립에 반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시 시장님께서 이 건립 반대했던 사실을 숨기셨거든요. 정직하게 말 안 하셨는데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러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듣겠습니다. 예, 인창 생태 하천 사업은 뭐 우리가 국가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후보님이 잘 아실 겁니다. 또 수택 재개발 사업은 지금 기존에 공원과 거기 무료 급식센터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사실 뒤로 물러나면서 우리가 수택 재개발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대신 편의 제공에 따르는 이익금을 이전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는 걸로 우리가 구두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일이지만 그거를 반대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개발상에서 이익이 발생이 되면은 그 이익만큼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자리에 반드시 지하 주차장을 설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후보 간의 질의응답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저희가 차후에 공약 발표 이후에 또 두 분 간의 치열한 토론이 이어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어질 거라는 것 말씀드리고 사회자가 드리는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 분야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중에 핵심 사안인데요.
유흥가와 번화가들이 좀 혼재해 있는 구리시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자칫하면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각종 유해한 것들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이런 치안 문제를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구리시 특성에 맞는 치안 대책으로 주민들이 조금 안전하고 살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씩이고요. 이번 질문은 안승남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시장으로 4년간 일하면서 2021년에 귀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에서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전국 기초자치단체 4개 분야 이상 1등 받은 곳은 구리시와 계룡시 2곳뿐입니다. 6개 분야의 지역안전지수 중에서 구리시는 교통사고, 화재, 그리고 생활안전, 감염병 분야에서 1등급으로 선정됐습니다. 범죄 분야에서 전년 대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2단계나 올라갔습니다. 자살 분야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향양됐습니다. 범죄 분야에서도 무려 2등급이나 향상이 됐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또 이상 음원 감지 반응형 CCTV를 설치해서 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또 구리시는 제 임기 중에 교문 1동에 또 수택 2동에 그리고 전통시장 일대에 범죄 예방 도시형 디자인이라는 것을 공모 사업으로 4년 연속 받아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일하게 된다면 지금 여러 곳에서 인기 있고 좋은 관심을 받고 있는 폴리스 박스 및 안전 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폴리스 박스는 우리 시민들이 위기 시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고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CCTV와 관계들을 구리경찰서와 잘 협력해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답변 이번에는 백경현 후보께 듣겠습니다. 한때는 구리시는 유흥도시로 낙인을 찍히기도 하고 범죄가 많은 도시 중 하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구리경찰서 개소와 역대 시장들의 노력으로 방범 시스템 통합 구축 등으로 안전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2016년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구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방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성과로 대부분의 지역에 CCTV는 물론 여성 안심콜 등 방범 시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함으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도심이나 인적이 드문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점점 나이가 어려진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올 초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린다고 친구를 살해한 사람의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소위 일진이라는 폭력 서클도 초등학교까지 잠이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 보호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사전 예방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시장에 당선이 되면 구리경찰서와 합동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할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마련하겠습니다. 예, 백경현 후보님의 답변에 대해 안승남 후보님 질문하시죠. 네, 백경현 후보님께서 2년간 시장하시면서 이제 많은 일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의 토론 이 장면을 보고 계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까 방범 시설을 곳곳에 설치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방범 시설을 곳곳에 설치하신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범 시설 곳곳에 어디에 설치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요. 네, 답변 1분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범 시스템은 전 지역에 낙후된 지역입니다. 주로 가장 낙후된 지역들이 수택 2동이 가장 그 골목길 안전이 우려되는 곳이고, 그다음에 교문동의 딸교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에 우리 도로 포장과 또 CCTV, 그다음에 방범 등 가로등 등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안심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안등 밑에 벨을 누르면은 이것이 파출소와 연결이 돼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또 여성 안심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하차했을 때 거기서
이동하는 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에 경찰과 합의해가지고 그 이동 차량들을 제공하는 등 우리가 여성 편의 위주의 치안 행정을 추진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지역을 여쭙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이번엔 백경현 후보님, 안승남 후보께 질문하시죠. 예, 안승남 후보님께서 저희 기존 정책들을 4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서 추진해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한 일들이 많지만 우리 후보 공약을 보면은 이 범죄 피해자의 피해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대책 등 구리 시민만을 위한 치안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구리 경찰서와의 협조가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시로도 연락이 오지만 구리 경찰서로도 당장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항상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우리 시민들이 다쳤다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병원이나 이런 것에 빨리 조치를 해드려야 되고 또 이런 어떤 다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분리 작업이 필요하죠. 또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시청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시는 구리 경찰서 그리고 또 구리 북부 경찰서와 원활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평소의 연락망과 관계를 잘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안에 관한 두 분의 해법과 또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까지 마쳤습니다. 공통 질문을 이제 다 마쳤고요. 저희 잠시 토론회 진행 방침에 따라서 수어 통역사 교체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구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구리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구리시장 후보자로서 내세운 공약을 후보자들끼리 상호 검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시간 가장 치열하고 가장 흥미로운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후보자의 공약 발표가 먼저 각각 있을 예정이고요. 이후에 상대 후보자가 질문을 하고 공약 발표자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별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씩 드리겠고요. 상대 후보는 그 이후에 1분 동안 질문할 수 있고 발표자는 2분 동안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충 질문, 한 번 더 보충 답변의 시간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당부사항은 후보자들께서는 공약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게 당연하고요. 관련 없는 비방성 이야기는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약 발표 3분 먼저 백경현 후보의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예, 저 백경현은 지난 4년간 오로지 구리시와 구리시만을 바라보고 절치부심 지냈습니다. 기조연설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구리 시민과 만나서 나눈 수다에서도 진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공약이 5대 정책, 10개 분야, 100가지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약에는 시민들과 함께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17년 추진했다가 백지화된 구리 테크노밸리를 부활하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구리시 공약인 4차 산업연구센터까지 유치하고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리시 산호동 1원 8만 9천 평의 첨단 산업용지와 지식산업센터, 복합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지식기반시설로 총 사업비 2,150억 규모의 경기도와 구리, 남양주시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께서는 구리시가 과밀 억제권력을 핑계로 2019년 12월 사업 철회 요청을 해 백지화된 사업입니다. 같은 시기에 선정된 양주시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안승남 후보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강변 100만 평의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를 건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구리시 공약인 K 컨텐츠 한류허브 도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뮤직시티,
아트시티, 도시숲을 조성하여 구리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세계가 놀랄만한 강변 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로 수도권 광역철도망 GTX 2노선 구리역 신설 또한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약 사업이라 따놓은 당상입니다. 넷째로 GTX B노선 갈매역 정차를 김은혜 후보님과 협약을 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지하철 6호선 신내역에서 구리역까지 연장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김은혜 경기도지사 그리고 저 백경현 삼각편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섯째, 건설 중인 제2경부고속도로 구리 세종간 노선을 최대한 빨리 준공하겠습니다. 일곱째, 왕숙천변 지하 간통도를 건설하여 도심권 교통 정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여덟째, 국공립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아홉째, 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100% 면제하겠습니다. 열 번째,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을 제공해서 건강한 아이들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듣겠습니다. 네, 백경현 후보님 3분 동안에 한 10개의 큰 공약을 발표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김은혜 도지사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아직 저희가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후보자라고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5대 공약에 대해서 안승남 후보께서는 또 어떤 궁금증 혹은 어떤 공격적인 발언이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질문 1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드립니다. 테크노밸리 부활 많은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사업성이 0.32가 나와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가 물류 기본 계획으로 우리 이커머스 혁신 물류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국가 최고 상위 계획인 국가 물류 기본 계획을 구리시장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산호동의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무척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 등급이 3등급이었는데 이제 2등급으로 강화가 되어서 국책 사업으로 미리 선정된 이커머스 혁신 물류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지금 신규 사업은 그대로 2등급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가 불가능한데 이번 기회에 이 내용을 아셨다면 테크노밸리 공약을 폐기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네, 질문 크게 두 가지죠. 구리시와 국가산업이 연동되는 부분 그리고 테크노밸리 사업에 관한 추진성 여부입니다. 답변하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커머스 물류단지가 국가 최상위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테크노밸리도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수도권 종합개발 계획 또 경기도 기본 계획에 반영돼 있는 이 상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리시 자체 사업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국가개발계획에 따라서 추진했던 일이 없었고 BC라는 것은 그 시군에서 얼마만큼 입주자에 대한 유치 노력과 또 교통 대체 수단의 확보 등 이런 것들이 계획이 수립되고 그게 결정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 안승남 후보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 2등급으로 이 상향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한강의 GWDC 사업도 환경 1, 2등급 지역은 대체 조성지를 다른 곳에서 확보하고 거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 제한구 해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BC 분석과 관련돼서도 이 BC 분석은 우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우리 이 조사 결과도 있고 또 동부 엔지니어링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 경호기술단의 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BC가 다 1 이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 관고하고 전임 시장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루기에는 좀 벅찬 게 아닌가 해서 포기하시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2분 답변 시간 끝났고요. 한 번 더 보충 질문하시죠. 제가 질문할까요? 네, 1분 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테크노밸리 사업은 공모 사업입니다. 근데 공모 사업을 제가 취소했습니다. 또 남양주도 취소했습니다. 취소한 것을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2등급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2등급일 때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대체 부지는 공짜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많은 면적을 다시 그 대체 부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더 안 좋게 됐습니다. 결론은 남양주도 포기하고 또 구리시장이 제가 임기 중에도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만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가 물류 기본 계획의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중단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구리 시민들이 산호동 주민들이 과연 원하실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역시 2분 저희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예, 우리 안승남 후보가 지금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기본계획 2024년까지 유효합니다. 거기에 우리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지금 분명히 살아있고 또 우리가 김은혜 도지사 후보와 정책 협약을 통해서 이 테크노밸리를 부활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환경 2등급지에 대한 그 대체부지 조성은 저희가 한강변 100만 평 중에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것이 국토부에서 기준을 제시한 것이 23만 4천 평입니다. 나머지 이 환경 1, 2등급 지역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거기에 3등급 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대체부지로 조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차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곳입니다. 이쪽에 그 환경 3등급 이하의 대체부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대체부지 조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국토부의 종합개발계획 또 수도권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다시 기업의 입시적 요건 또 교통의 접근성 또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핀테크나 게임 산업 또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주자 수요를 충분히 확보한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우리 일자리 창출과 또 미래 청년 세대에 대한 우리가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백경영 후보님 공약 발표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안승남 후보의 공약을 드릴 차례인데요. 역시 제가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동안 구리 시민 행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구리 시민 행복 특별시의 완성이 저의 꿈이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과연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결국은 구리시를 잘 분석해서 무언가 큰 일들을 벌려야 되는데 저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산호동 이커머스 혁신물류 국책사업과 맞물려서 이제 25년이 넘은 농산물 도매시장을 그 산호동 그린벨트로 옮기려고 합니다.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도 옮기고 최첨단 시설로 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 먹는 것과 관련된 푸드테크밸리 산업을 옆에 둬서 기업도 유치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면 바로 그 부지는 지역에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원하는 주거 공급과 일자리를 위해서 주상복합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산호동 그리고 인창동 동구동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갈매동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당연히 GTX B노선의 갈매역 정차는 혼신을 다해서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버스 공영 차고지를 만들어서 버스 노선이 공영 차고지에서 출발을 하면 갈매동의 대중교통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버스 공영 차고지를 준비하는 일들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갈매동에는 철도변에 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 군 부대에서
뭐 여러 가지 군 장비들을 유지 수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갈매 신도시와 갈매 역세권을 단절시키는 갈매동의 철도변 군부대 꼭 이전시켜서 시민들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을 위해서는 6호선 현재 기본계획과 4차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계획 안에 이 검토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리시에는 49층 주상복합이 2군데나 들었습니다. 구리역 주변에 랜드마크, 그리고 수택고등학교 앞에 아이타워, 이 모든 것들이 주상복합으로 개발되지만 이곳에는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 혹시 또 여러 가지 시설들 다 집어넣을 계획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공간을 이용하면서 저는 행복해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마다 관리소가 있듯이 구리시의 8개동에 행복마을 관리소를 둬서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관리하는 행복마을 관리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선지중화 사업도 구리시 전역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강변 스마트시티 당연히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중단 없는 구리발전 네. 진행하겠습니다. 3분에 참 많은 공약들을 집약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또 어떤 의문이 있으실지도 궁금합니다. 안승남 후보님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백경영 후보님 질문 1분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안승남 후보께서 테크노밸리를 철회하고 그 자리에 이커머스 물류단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회한 이유를 왕숙 신도시 발표로 인한 공급 과잉과 자족 시설 용지라고 했는데 공급 과잉이 아니라 2017년도에 경기도에서 판교는 물론 늘어나는 경기도 전체 입주 기업을 충분히 감안한 프로젝트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밀 억제권역인 고양시도 부천시의 공장 물량제를 경기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으로 테크노밸리를 추진했습니다. 시장의 의지가 있다면 경기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물량 조정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물류단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질문은 이해 아마 하셨을 네, 우리 거로 백경현, 듣고요. 백경현 후보님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2분 답변 시간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경현 후보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테크노밸리나 푸드테크밸리나 전부 다 우리 구리시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테크노밸리나 푸드테크밸리나를 싸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리 시민들이 보다 좋은 일자리 그리고 구리시의 세수를 증대하는 기업들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다 아는 그 흔해 빠진 테크노밸리 가지고 기업들을 유치한다면은 정말 구리시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지 막연합니다. 세제 혜택도 안 주는데 과연 어떤 기업이 들어올까? 그런데 우리 구리시는 농산물 도매 시장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좋은 먹거리들이 올라옵니다. 이 먹거리와 연결할 수 있는 푸드테크. 지금 이 지구촌에 돈 많은 부호들이 투자하는 것이 바로 푸드테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푸드테크 사업을 한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바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그러나 전 세계가 관심 갖고 있는 먹거리와 관련된 먹는 산업, 푸드테크 밸리에 저는 집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백경현 후보가 테크노밸리 원하시는데 제가 푸드 테크노밸리라고 말을 바꾸고 싶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전문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당 얘기하고 자기의 어떤 당선을 위해서 너무 막 남발하다 보면 지역 발전은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간 열심히 해온 이 사업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저는 중단 없는 구리 발전을 원한다고 믿고요. 푸드테크 밸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백경영 후보님 추가적으로 질문 한 번 더 하시죠. 예, 테크노밸리가 흔히 하는 테크노밸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도권에 10개 지역을 국가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10개 군데가 다
업종별로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추진하는 거는 방송 설비와 의료, 또 양주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섬유계통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리가 추진하는 거는 이 사물인터넷과 핀테크, 게임 산업입니다. 그래서 10개 지역이 다 특화가 돼서 그걸 클러스터 축으로 연결하자는 것이 테크노밸리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푸드밸리 이 테크라고 말씀하셨는데, 푸드밸리 테크는 전 세계에 200조, 판교 테크노밸리는 하나만 하더라도 107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해하셨죠? 더 그냥 의견만 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2분 동안 하시죠. 예, 사실 제가 경기도의원 8년 하면서 이 테크노밸리를 경기도가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공모 사업을 한 이유는 31개 우리 시군이 경쟁적으로 좋은 계획을 짜서 여기에서 선정된 우리 시군을 경기도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책입니다. 아무래도 판교 테크노밸리가 일자리와 기업 유치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거와 유사한 것들을 이제 진행하자고 진행을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리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구리 혼자 준비한 게 아니라 구리 남양주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가 테크노밸리가 자기네 큰 국가 사업과 진행하겠다고 남양주가 또 중단을 해버렸고, 지금 구리 혼자 남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떤 면적이나 규모가 너무 작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공모를 했으면 가장 잘하는 곳 한 군데를 선정해 줘야 되는데, 지난 4년에 구리 남양주만 선정해 준 것이 아니라 구리 남양주와 양주까지 나눠먹기식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 나눠먹기식이라는 거는 선거를 앞두고 여기 안 해주면 표가 떨어질까 봐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준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누구나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으로 가기보다는 이번 국책 사업인 이커머스 혁신 물류에 타서 그린벨트를 풀 때 같이 풀어서,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과 연계해서 먹는 산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미래가 더 밝고 그리고 희망찬 푸드테크를 유치해서 구리가 가장 앞서가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이런 토론 내용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네. 야, 공약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더 진행을 이 부분을 하고 싶을 정도로 두 분이 다 현직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질의 내용도 그렇고 답변 내용도 그렇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아마 듣는 분들도 더 체감하면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 이런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자평을 해봅니다. 토론회를 마치기 전에 두 분께 한 번씩 더 발언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유권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어도 되고 아니면 정책 공약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어도 괜찮고요. 이번에는 질의응답은 없고 일방적으로 3분씩 제가 발표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 먼저 안승남 후보께서 해주시죠. 구리시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구리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 하수 처리장이 너무 오래돼서 지금 낡고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구리시를 위해서 하수 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지하한 상태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강변과 산호동에 여러 가지 그 그린벨트를 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위한 청년 고용 특구를 준비하고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저녁 시간에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 시민공원이 그동안 20년 동안 유채꽃을 심고 뒤집어 엎고 또 코스모스를 심고 뒤집어 엎고 우리 반려식물에 대해서 매년 15억씩 돈을 쓰면서 반려식물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이제 한강 시민공원 서울의 숲보다도 더 아름다운 구리의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사계절 시민들이 찾아가서 힐링도 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시청의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보신주의가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들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조건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제가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이제 4년의 기회를 저에게 더 주신다면 행복 정책 중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1인 1주치 제도를 한 번에 확대는 못하지만 우리 어르신들부터 그리고 장애인들 또 우리 취약계층들부터 1인 1주치제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벌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돌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돌봄은 태어나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이 돌봄을 케어해야 되는데 존엄한 돌봄이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구리 시립요양원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시립요양원이 너무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시립요양원도 증축을 하고 또 이번에 코로나라는 재난 안전 상황을 겪으면서 보건소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습니다. 보건소도 협소합니다. 치매안심센터도 협소합니다. 이런 모든 돌봄이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 공간을 확대하고 그 확대된 공간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안승남 시장, 지난 4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뜻에 의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제 시민들께서 다시 선택해 주신다면 모든 일들을 중단 없이 진행하는 일을 꼭 시민과 함께 풀어내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안승남 후보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백경연 후보님의 3분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부분적으로나마 해방된 것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과 들로 힐링과 레저를 할 시기에 제8회 지방동시선거가 시작되어 송구한 마음이 앞섭니다. 저는 어린 시절 농사를 지으시던 선친으로부터 얘야 천천히 해라, 다칠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았기에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급히 먹으면 체하듯 일도 바쁘게 하면 실수가 있다는 것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체험했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을 하면서 선친께서 말씀하시던 천천히 해라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이라는 것은 소통과 공정이 앞선 화합이라는 것을 다시 새긴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거도 이제 중반에 접어듭니다. 예비후보 시절 문자 폭탄과 저를 음해하는 기사와 이를 전단지로 만들어 뿌리는 마타도어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참 힘든 선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했지만 지난 4년간 골목에서 산길에서 만난 구리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용기를 냈습니다. 구리 시민과 함께 만든 5대 정책, 10대 분야, 100가지 약속을 되뇌이며 신방끌을 질끈 맸습니다. 이 약속에서도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구리시가 삼각편대가 하나가 되어 그래야만이 이것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공약을 만들어면 고민하던 차에 한강변 스마트 그린시티와 워터파크시티 건설과 윤석열 대통령님 공약사항인 K콘텐츠 한류 허브 도시를 함께 조성할 수 있어 구시 승격 36년 만에 몇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발판이 생겼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21일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핵심 사업 10가지 정책 협약식을 통하여 구리시의 희망을 무지개가 뜨고 있습니다. 협약 내용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저 백경연을 선택해 주셔서 항상 웃음꽃이 피는 구리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구리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저희가 나눌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특히 마무리 발언 두 분 다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진심이 느껴져서 듣는 저도 또 보시는 유권자 분들도 아마 마음이 좀 움직이시는 내용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 지금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여러분들께 좋은 후보를 뽑는데 중요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은 5월 27일과 28일 이틀이고요. 본투표는 6월 1일에 시행이 됩니다. 더 나은 일꾼을 선택하는 이번 투표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라면서 토론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딜라이브 경동케이블 TV의 다시 보기 사이트, 그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리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또 두 후보님께 제가 인사를 안 드렸네요. 긴 시간, 너무 오늘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미리 준비해 주신 진심이 느껴져서요. 듣는 사회자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선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